안녕하세요. 오쏘의 어쏘마인입니다. 자, 오늘은 피노누아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피노누아 품종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품종이거든요. 자, 이 피노누아라고 하는 품종은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탈스럽고 아주 섬세하고 우아하고 쉽지가 않아요. 이 쉽지 않다는 이유는 이 품종 자체는 날씨도 엄청나게 많이 가리고요, 자라나는 토양도 되게 많이 가리고 병충해에도 약하고, 조금만 뭔가 틀어지면 본연의 캐릭터들을 잘 나타낼 수가 없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일단 굉장히 고고합니다. 별명이 포도 품종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되게 비싸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는 와인 있잖아요. 로마네 꽁띠. 그 와인을 만드는 품종도 이 피노누아 품종이에요. 네, 이 피노누아 품종의 유명한 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품종은 서늘한 기후에 되게 적합해요. 가장 유명한 지역은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역이 대체가 힘들 만큼 아주 독보적인 피노누아의 유명 산지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다른 지역을 설명드리면 알자스 지역들도 피노누아 재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독일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피노누아 품종에 굉장히 적합한 재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뉴월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소노마 카운티, 아니면은 로스카네로스라고 하는 세부 생산 지역들, 아니면 좀 더 북쪽으로 오레건주라던가 이런 곳들이 상당히 유명하고요. 호주의 빅토리아주로 대표되는 멜버른을 중심으로 바다랑 인접해 있는 이 지역들도 서늘하기 때문에 피노누아가 굉장히 잘 나오고요. 칠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북쪽에 카사블랑카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고퀄리티 피노누아 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피노누아 품종의 컬러는요, 다른 품종들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명확하게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껍질이 되게 얇아요. 다른 적포도에 비해서. 껍질이 얇다는 거는 확실히 색깔이 좀 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되게 반짝이는 옅은 루비 색깔, 조금 창백할 수도 있는 그런 루비 컬러들이 피노누아의 특징이고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와인의 여왕, 포도 품종의 여왕이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여성적이고 우아한 향을 자랑하는 게 바로 피노누아 품종인데요. 네, 일단 굉장히 붉은색 과실 향이 주로 많이 느껴져요. 붉은색 과실 중에서도 막 약간 딸기라고 하더라도 연두색 같은 거 좀 껴있는 좀 되게 신선한 느낌의 붉은색 과일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갓 따낸 체리 같은 느낌들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식용으로 먹는 딸기 말고 산딸기 같은 느낌들, 그 다음에 크랜베리 같은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피노누아의 특징은 그 젖은 이끼 냄새 같은 것들 많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머스크라 그래가지고 우리 야수의 냄새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막 그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은은하게 그런 머스크 캐릭터들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젖은 숲 냄새들, 우리가 이른 새벽에 숲길을 걸을 때 같은 그런 느낌들도 얻을 수가 있고, 이게 숙성이 되면은 굉장히 버섯 내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더 가죽 냄새라던가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제가. 자, 일단 피노누아 품종의 특징은 탄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와인들도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반면에 산도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큼하면서 떨거나 무겁지는 않은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는 게 피노누아의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되게 싱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그 알코올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요. 알코올이 낮으니까 입안에서 되게 라이트하게 느껴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피노누아 품종을 어디다가 비유를 많이 하냐면은 평양냉면에 굉장히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평양냉면 드시면은 처음에는 되게 별로잖아요. 솔직히 소가 목욕하고 나온 것 같고 이게 무슨 맛으로 먹나 이런 느낌인데, 결국에 평양냉면 찾아다니죠. 약간 그런 의미로 피노누아 품종도 한번 그 매력을 알게 되면은요, 정말 찾아다니면서 가산을 탕진하다시피 지출을 하면서 마시게 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레드 와인이지만 육류를 하실 때 너무 강한 육류랑은 맞지가 않아요. 조직감이 조금 부드러운 애들이랑 드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소고기 중에서도 안심류들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리고기들은 피노누아 품종이랑 전통적으로 상당히 교과서적인 아주 좋은 페어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음식이긴 하지만은 이 피노누아 와인을 넣어가지고 조려낸 닭찜, 꼬꼬뱅이라고 하죠. 이 음식이랑도 아주 이 현지인들이 많이 즐기는 페어링이고, 또 하나는 베프 부르기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약간 갈비찜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와인을 넣어가지고 오랜 시간 푹 조려낸 그런 고기들, 그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생선이랑 만약에 하신다면은 붉은살 생선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연어라든지 참치도 괜찮고요. 참치 같은 것들, 아니면 송어 같은 것들, 굉장히 붉은살 생선이기 때문에 질감들이 좀 리치합니다. 흰살 생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도 좋지만은 이렇게 라이트한 피노누아랑도 상당히 좋은 페어링이고요. 치즈랑 만약에 드실 거면은 부르고뉴의 특산 치즈 에프와스라고 하는 치즈랑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좋거든요. 부르고뉴 화이트랑도 괜찮고 이 피노누아 같은 거랑도 괜찮은데, 문제는 냄새가 좀 나가지고 냄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오픈하면은 다소간에 당혹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프라이빗하게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괜찮으면 주변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피노누아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 좀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하나 추가로 알려드리면은, 피노누아는 다른 적포도 품종에 비해서 좀 차갑게 드셔야 돼요. 차갑게 드셔야 이 피노누아 품종 특유의 이 섬세한 산도, 이런 것들을 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마트에 가셔서 피노누아 한 병 사셔서 즐기시다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진짜 피노누아의 매력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피노누아 뿐만이 아니고 요즘 여름이잖아요. 여름철에는 레드와인이라고 하더라도 살짝 5분, 10분이라도 냉장고에 넣으시거나 얼음물에 잠깐 넣었다가 와인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실내 온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적정 시음 온도들에 비해서. 여름철에는 레드와인들은 조금씩 차갑게 해서 드시는 게 좋고, 피노누아는 특히나 더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노누아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피노누아 품종의 매력 때문에 와인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노누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비싸다는 게 문제고, 사실상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와인을 좋아하시다 보면은 최종 종착지라고 여겨질 수 있는 보기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오늘 소개드렸던 피노누아, 그 다음에 샴페인, 나머지 하나가 이탈리아의 바롤로라고 하는 와인인데요. 이 세 와인을 저는 이제 와인 애호가들의 종착지, 3대 종착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3대 가산탕진 와인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비싸요. 하지만 그만큼 정말 확실한 매력이 있는 품종이고요.